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25%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10,000원 이상 인상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도에 16.4% 인상하면서 경제가 제가 여러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경제가 안 좋아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25%를 인상하자는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참 터무니없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경영계가 더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임금 인상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 연구원에서 특히 제가 직접 연구했는데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제목은 기회평등과 결과의 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자, 이 결과의 평등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것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서 평등하게 하려는, 즉 결과의 평등의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얘기하고, 기회평등이라는 것은 기업 간에 어떤 차별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 간에 기회를 불평등하게 주는 거, 그 기회 불평등을 제거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기회평등인데, 만약에 2018년도에 현 정부가 들어서서 최저임금을 16.4% 크게 인상을 하지 않고 기업 간의 어떤 차별을 제거해서 기회평등을 달성했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연구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연구한 보고서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과 기회 평등이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의 핵심 수단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죠. 자, 소득 불평등이라는 결과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서 평등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회평등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 기업에만 사업 기회를 주는 그런 차별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기회평등이 되겠습니다. 자, 기회불평등 사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기업에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른 차별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주 기업이 있고 입찰 참여 A 기업이 있고 입찰 참여 B 기업이 있습니다. 입찰 참여 A 기업은 발주 기업에 이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입찰 참여 B 기업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발주 기업에서 입찰 참여 A 기업에만 이제 사업 기회를 주는 거죠. 자, 리베이트는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돈을 주는 방법, 뭐 복지 혜택을 주는 방법, 또는 뭐 발주 기업에 물건을 구매해 주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서 어떤 제재를 하면 뭐 돈을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기업의 자회사가 파생 사업을 독식하는 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은 사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와서 사기업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을 상호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민간 영역에 대해서 어떤 마중물 붙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그 파생 사업이 있습니다. 그 파생 사업을 다 원래 민간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생 사업을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갖고 직접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독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 사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자, 공기업이 이제 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파생 사업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사업 지원 사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청소 사업,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사업, 뭐 경비 사업, 이런 게 이제 파생되는 사업이죠. 이 파생되는 사업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공기업이 다 독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이런 것을 하는 뭐 청소업을 하는 그런 민간 기업의 사업 기회를 다 박탈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경우에도 바로
기회가 불평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제 그 실시간 뉴스를 볼 겁니다. 보면은 거기에 뭐 정치 관련 실시간 뉴스, 경제 관련 실시간 뉴스, 뭐 사회 관련 실시간 뉴스 여러 파트가 있는데요. 자, 이 실시간 뉴스의 기사가 노출돼야지만이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조회수도 많고 또 댓글 수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시간 뉴스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자, 국민들이 잘 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굳이 딱 찍어서 그 기사를 찾아가기 전까지는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 매체별로 기사를 포털 기업이 선별해서 실시간 뉴스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회 불평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포털 기업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보시면은 M 언론사의 A 기사는 포털 기업이 실시간 뉴스에 노출시켜주고 N 언론사의 B 기사는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2018년도에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지 말고, 즉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지 말고 기업 간의 어떤 기회 불평등을 제거해서 기회 평등을 추구했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의 평등, 기회 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그 분석을 위해서 보시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코드입니다. 제가 이 소프트웨어 코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분석하는 것이 자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 코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석 모형이 설명력이 높으려면은 실제 데이터를 비슷하게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관측치와 모형의 산출값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총 실질 자본을 실질 GDP로 나눈 값입니다. 그게 관측치가 3인데 모형 산출값은 2.2로 좀 이렇게 근사하게 맞췄고, 그 다음에 중간재 기업당 평균 종업원수가 11.6명인데 모형에서는 12.9명이 나오고, 총 실질 소비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 0.6인데 모형에서는 0.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 실질 투자를 실질 GDP로 나누면 0.2인데 실제 값은 모형에서는 정확히 0.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변수를 모형에서 나오는 값과 실제 값을 이렇게 일치를 시켜놓은 어느 정도 상당수 이게 지금 일치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확 올려보거나 그 다음에 기회평등을 해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총 실질 소비가 마이너스 1.5, 금액으로는 18조 원 줄고, 실질 GDP는 4% 줄어드는데 금액으로는 72조 원, 일자리는 2.7% 줄어드는데 55만 개가 줄어들고, 총 자본은 2.8% 줄어드는데 12조 원 줄어들고, 총 투자는 0.2조 원 줄어드는데 금액으로는 1조 원 줄어들고, 총 매출은 4% 줄어드는데 금액으로는 211조 원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자동화는 12.7% 촉진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는지 주요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즉 고용이 줄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뭡니까? 기술, 자본, 노동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노동이 줄어드니까 바로 또 생산이 줄어듭니다. 생산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생산에 관련된 게 이제 실질 GDP고, 소비 관련된 게 이제 총 실질 소비고, 그 다음에 고용이 바로 일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 투자 이렇게 되겠죠. 총 매출도 생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단순한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일부분에 대해서 기계로 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경제에 참 악영향이 많이 왔죠. 그러면 이번에 기회불평등을 제거해서 기회평등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간재 기업 70%의 4배의 어떤 기회불평등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모형상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중간재 기업에 약소기업이 있고 강소기업이 있는데, 중간재 기업 안에 거기에 이제 70% 해당되는 게 이제 약소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강소기업이 30%인데, 이 70%에 대해서 강소기업에 비해서 4배 기회불평등을 줬습니다. 모형에서. 그 상태에서 이 4배의 기회불평등을 준 것을 제거하면 어떻게 경제가 달라질까? 그것을 이제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자, 총 실질 소비는 6.6% 늘어나고 금액으로는 77조 원. 실질 GDP는 7.2% 늘어나고 130조 원이 늘어납니다. 일자리는 0.8% 늘어나고 17만 개가 늘어납니다. 총 자본은 16.2% 늘어나는데 금액으로는 89조 원. 총 투자는 15.2% 늘어나는데 금액으로는 66조 원. 총 매출은 7.2% 늘어나는데 금액으로는 383조 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여기도 자동화가 10.2% 촉진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주 원인은 기회를 불평등하게 적용받았던 중간재 약소기업에서 기회를 평등하게 되니까 거기에 어떤 고용, 자본, 생산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기회 평등을 주니까 그 기업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그게 붐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GDP가 늘고 소비가 늘고 일자리가 늘고. 근데 이 자동화도 같이 촉진되겠죠. 왜? 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약 17만 개 정도 안 늘어나는데, 그게 바로 자동화가 같이 촉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맞다. 결과평등,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결과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그다지 우리 경제에 좋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차제의 최저임금 결정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내다봐야 됩니다. 그걸 내다봐야 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 성장률 플러스 소득 분배 조정률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소득 분배 조정률은 경제 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소득 분배 조정률이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떤 소득 불평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소득을 좀 조정해 주자라는 차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분배 조정률을 2018년도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됐냐? 그때 물가 상승률 크게 잡아 2018년도에 2%, 경제 성장률 3%. 근데 최저임금을 16.4% 올렸으니까 11.4%가 소득 분배 조정률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밖에 안 되는데 소득 분배 조정률이 11.4%였습니다. 소득 분배 조정률이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효과, 즉 소득 불평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오히려 소득분배 조정률이 훨씬 더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따라서 소득분배 조정률은 경제 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성장을 더 하면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경제가 많이 성장하지 못하면 또 최저임금을 그만큼 많이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성장에 따라서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이 바로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소득분배 조정률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바로 경제 성장률은 나와 있으니까 소득분배 조정률만 경제 성장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면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착안해야 될 것이 아까 분석에도 나왔지만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바로 자동화가 계속 촉진됩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자꾸 기계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 발전 속도보다 즉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그 기술에 대한 가격보다 임금 인상이 점점 더 커진다면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동화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발전 방향을 이제 결과 평등, 즉 최저임금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회 평등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기회 불평등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제 산업 현장에 보면 많은 기회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 기회 불평등을 우리가 경제 정책을 갖다 놓고 기회 평등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 기회 평등 측면에서 얼마나 기회 불평등이 있는지 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설계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아까 분석에서 보신 것처럼 기회 평등을 추구하면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GDP도 성장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 경제 정책을 다 갖다 놓고 기회 평등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